저는 일단 체질적으로 어머님이 저희 한의학에서 말하는 소음인에 가깝지 않나. 그러니까 제가 좀 전 환자분한테도 얘기를 했었는데 기질적으로 좀 예민하다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기저 베이스에 있는 분이 아니신가. 그러니까 이제 뭐 당연히 신경을 쓰면 더 악화되는 거는 꼭 예민하지 않은 분들한테도 나타날 수 있지만 그래도 어쨌든 저희가 말하는 기질적으로 이런 분들에게서 지금과 같은 소화기 증상들이 잘 유발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장이 건강하지 않다는 것은 요즘 말하는 면역력에서도 꽤 중요합니다. 요즘 뭐 건강이 제일 하더라고 하면 면역력이죠. 그래서 면역력에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음식들이나 뭐 건강기능식품들도 정말 뭐 엄청나게 많은데요. 그러면 우리 인체에서 그 면역력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장기는 장입니다. 예, 무슨 얘기냐고 하면 예전에는 말 그대로 장이라고 하면 그냥 이런 소화 흡수 기능 그리고 이렇게 대변을 이제 배설하는 요 정도밖에 못 봤었는데요. 이런 장 속에 이런 세균총들, 예, 그걸 뭐 줄여서 세균총, 예, 균총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우리 몸에 있어서 정말 면역력, 그 외에도 이런 뇌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의학적으로 지금 그쪽으로 꽤 많이 연구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우리 몸의 장 속에는 유익한 균, 우리 몸에 도움이 되는 유익한 균들도 있고 반대로 약간 유해한 균, 그리고 크게 보면 뭐 중립적인 균, 이 모든 것들이 이렇게 어느 정도 밸런스를 유지하면서 그러니까 유익한 균들이 조금 더 우위를 점하면서 우리 몸의 건강한 면역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루어진 신진대사 기능들 그리고 뇌와의 상호 피드백에서 좋은 건강 상태를 유지를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이유, 뭐 술을 과음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뭐 기름진 음식이다, 밀가루 같은 음식이다, 아니면 이제 약 중에서는 이제 진통소염제나 항생제를 조금 이제 과하게 오남용을 하다 보면 이런 장내 균총의 밸런스가 깨어지면서 장 건강이 무너지고 또 그걸로 인해 가지고 면역력이라든지 안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머님한테는 조금 더 이제 한의학적인 치료를 통해서는 장을 건강하게 할 수 있는 이런 약재들과 침이나 뜸 치료를 꾸준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유산균들은 이렇게 건강기능식품이든 아니면 음식, 발효 음식을 통해서 좀 많이 섭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런 장 건강에 해가 될 수 있는 음식들, 뭐 찬 음식이다, 기름진 음식이다 이런 부분들, 그리고 오히려 반대로 과도한 당분 섭취들도 장 건강에 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너무 달달한 음식들, 가공식품들 이런 부분들은 가급적이면 덜 드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당연히 적당한 운동들은 이렇게 소화기 건강에 꽤 많이 도움이 되니까 적당한 운동 그리고 적절한 스트레스 관리 이런 부분들을 같이 병행하시면 지금보다는 많이 좋아진 장 건강 상태를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분의 증상은 앞에 원장님들이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이 위장 기능 저하에 의한 담음으로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치료 방법은 앞서 원장님들께서 잘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평소에 할 수 있는 건강 습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얼마 전에 저희 은사님이 방송에 출연하셔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바로 아기처럼 식사하고 개미처럼 먹고 그리고 거북이처럼 먹고 원숭이처럼 먹으라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아기처럼 먹으라는 것은 아기들이 밥을 먹는 것처럼 즐겁게 식사를 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개미처럼 먹으라는 것은 개미처럼 조금씩 과식하지 않고 조금씩 부담 가지 않게 식사를 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거북이처럼 먹으라는 것은 짐작하시겠지만 천천히 식사를 하시면은 소화기능 향상에 도움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 원숭이처럼 먹으라는 것은 먹고 나서 원숭이처럼 돌아다니면서 소화를 촉진시키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기처럼 개미처럼 그리고 거북이처럼 원숭이처럼 식사를 하신다면은 치료를 하고 나서 그 증상을 계속 좋게 유지하시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껌을 자주 씹는다고 하셔서 입안이 더 건조해지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근데 어머님 껌을 씹다 보면은 침이 더 나오는 걸 느끼시죠? 예, 예. 예, 그러니까 오히려 도움이 되시니까요. 가끔 씹으시는 거는 괜찮고요. 근데 껌을 너무 오래 씹으시면은 턱관절이나 그런 데 무리 갈 수 있으시니까요. 너무 오래 씹지는 마시래요. 그 시청자님 같은 경우에는 육류와 생선을 먹으면은 뭐 심하면은 3일 정도까지 설사를 하고요. 또 그리고 머리가 어지럽거나 아프기도 한다고 했는데 이런 그 환자분들은 대개 기본적으로 비위가 많이 허하신 분들입니다. 비위가 허하신 상태를 기본 바탕으로 하고 약간 담이라고 하는 노폐물이 끼어 있는 상태로 보실 수가 있는데요. 담이 있는지 없는지는 좀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거울을 보시면 돼요. 거울을 딱 봤을 때 눈 밑에, 여기 눈 밑에 보시면은 다크서클이라고 이렇게 시커멓게 되는 경우가 있죠. 이거는 우리 몸에 담이 있다는 표시입니다. 보통 이제 피곤하기 때문에 우리가 다크서클이 뭐 무릎가에 내려왔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단순히 피곤하다고 해서 다크서클이 생기는 건 아니고요. 피곤한 상태에서 담이라고 하는 노폐물이 끼어 있을 때 그게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이렇게 망진이라고 해서 봐서 진찰하는 게 있는데 딱 환자분이 오셨을 때 눈 밑에 시커매면은 이분은 담이 있겠구나라고 미리 진단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그 담이 우리 몸에 전체를 이렇게 돌아다닐 수가 있는데요. 이 담이 특히 머리 쪽으로 가는 경우에는 머리가 아프고 그리고 어지럽고 그리고 이때 머리 아플 때 특징이 눈이 조금 이렇게 압박감이 온다든지 메스꺼릴 거다든지 하는 그런 증상들을 특징적으로 끼고 있을 수 있습니다. 마치 뇌가 압력을 받고 있는 증상 같은데요. 실제로 CT나 MRI를 찍어보면은 그렇게 뭐 큰 이상이 있다라고 발견되지는 않습니다. 최근에 이제 저도 이런 환자분이 있으셨는데 나이가 70세가 넘으신 아버님이셨는데 머리가 너무 아프셔갖고 큰 병원에 가서 CT와 MRI를 찍어봤더니 머리는 아주 좋아서 지금 젊은 사람들과 똑같다라고 말씀하셨던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양방병원에 가면은 좀 진단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뭐 미병 같은 경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자, 그리고 지금 신경이 예민할 때는 증상이 더 심해진다고 하셨는데 당연해요, 그거는. 왜냐면은 우리가 밥을 먹을 때 기분 좋게 먹으면 소화가 잘 되지만은 싫은 사람과 밥을 먹는다든지 아니면은 밥 먹는데 누가 싫은 소리 한다든지 그러면은 체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위가 별로 좋지 않아서 평상시에 상태가 안 좋은데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은 그 위가 더 압박을 받기 때문에 증상이 더 심해지는 것이죠. 이거는 당연한 건데 일단은 비위를 튼튼하게 만들어서 스트레스가 와도 이거를 이겨낼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치료는 일단은 정확히 진단을 해야 되는데요. 제 생각에는 비위가 약하고 거기에 담이 껴있는 걸로 보이기 때문에 일단 비위를 튼튼하게 하는 쪽으로 기본 처방을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인삼이라든지 백출이라든지 황기 같은 그런 약재로 구성되어 있는 처방을 기본으로 하고요. 거기에 담을 제거하는 노폐물을 제거해주는 바나라든지 백봉령이라든지 진피라든지 그런 약재를 넣어서 없애주면 됩니다. 보통 이렇게 하고 처방을 투약하면은 보통 한 대 정도에서 웬만큼 다 치료가 되니까요. 꼭 한의원 가서 치료를 받아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특히 지금 어머님 같은 경우는 그 육류나 생선을 먹으면 설사가 심하다고 했는데 우리 몸은 이상하게 그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하듯이 어떤 한 음식에 안 좋아지면은 그 비슷한 음식이 들어오면은 계속 그 증상이 발생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좀 풀어내기 위해서는 평상시에 좀 산사라고 하는 약재가 있어요. 좀 쉽게 구할 수 있는데 산사로 만든 술도 있죠. 그 산사를 연하게 끓여서 약간 차처럼 드시면은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신경 써주시는 것도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오약은요, 위장을 따뜻하게 해주고 성질이 좀 매운 편입니다. 사실 그래서 위장에 한기가 들어서 발생하는 소화불량이나 혹은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생리통에도 굉장히 큰 효과를 보이는 좋은 한약재인데요. 단 중요한 것은 몸의 실열, 그러니까 허에서 발생하는 열이 아니라 본래 성질 자체가 몸이 뜨거워서 더운 것을 굉장히 힘들어하는 분이나 불면 증세가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오히려 복용을 하셨을 때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므로 다른 약재로 대체하여서 처방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네, 혹시 이렇게 육류나 생선 드셨을 때 설사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원래 제가요, 육류하고 네. 생선을 원래 안 먹었어요. 원래부터 잘 안 드셨어요? 예. 그런데 항상 드시면은 예전에부터 계속해서 설사를 해오셨고요. 예전에는 안 먹고요. 네네. 먹은 지는 한 7, 8년 된 것 같은데요. 7, 8년 정도요? 예. 네. 그리고 혹시 두통 같은 경우 머리 어지럽고 두통 있다고 하셨는데 예. 예, 언제 조금 그러세요? 설사를 하실 때 그러신가요? 아니면 평소에도 항상 두통이 좀 있으세요? 머리 아프고 어지럽고 이게 속이 울렁거릴 때는 좀 오래됐어요. 그거는 항시 조금 오래되신 증상이다라고 말씀하시는 예. 거죠? 예. 네네. 일단은 지금 특별하게 지병이 없고 복용하는 약도 없으신 상태에서 예. 이제 7, 8년 전부터 육류나 생선 드셨을 때 그때만 좀 특징적으로 설사를 하신다라고 하면은 우리 일반적으로 흔히 말하는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라는 질환의 그 범주에 속하지 않을까 판단이 돼요.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다른 질환이나 이제 그 진짜 대장 내에 어떠한 이 구조적인 문제가 없을 때 소화나 이 배변에 있어서 문제가 나타날 때 우리가 이거를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이거를 어떤 무슨 내가 병이 있다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 우리가 흔히 생활하면서 겪을 수 있는 그냥 불편감, 그냥 정말로 그냥 생활하다 보면 약간씩 생길 수 있는 불편감의 한 종류라고 생각하고 마음을 편하게 먹고 치료를 진행하는 것이 사실은 가장 큰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예. 일단은 한 7, 8년 전부터 증상이 이어졌다고 하셨는데 기본적으로는 한 3개월 이상 동안 이런 증상이 지속이 되고 두통이나 이런 어지럼증이 있는 경우에도 사실 이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라고 하는 경우가 많아서 지금 환자분하고 경우가 굉장히 비슷하다고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게 말 그대로 과민성, 그러니까 신경성의 경향을 조금 보이기 때문에 이게 혹시 당연하게 조금 예민하거나 피곤하시거나 하면은 이 증상이 훨씬 더 심해질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 한의학적으로 치료를 받아보시는 게 굉장히 효과가 좋을 거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이 단순히 한의학에서는 내가 설사를 한다, 변이 묽어졌다라는 증상으로 치료를 하는 게 아니라 대변의 이제 냄새라든지 색깔이라든지 이 모양, 그리고 또 이제 소변, 혹은 뭐 체온이라든지 이 맥상, 그리고 혀의 모양도 많이 보고요. 설사를 하시고 나서 배가 아픈지 안 아픈지 이런 여러 가지 신체 증상을 가지고 나서 이를 다 종합을 한 다음에 지금 현재 설사가 나타나는 원인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파악을 한 이후에 치료를 진행하니까요. 지금 제가 정확하게 환자분 상황에 대해서 제가 눈으로 뵙고 말씀을 드릴 수 있으면 정말 좋을 텐데 그러지 못하니까요. 가까운 한의원에 빨리 내원하셔가지고 정확하게 진단을 받으시면은요. 훨씬 더 구체적으로 치료를 받으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